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더오빠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왔습니다. 제가 있는 분당에 비해서 조금 거리가 있죠. 가이드 컨설팅이라고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셔라 라는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렸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요. 이제 3층 빌라 개념인데 좀 고급 빌라 개념이고요. 그리고 58평이기 때문에 좀 크면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디자인들을 어느 정도는 살리면서 리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주 특이한 좀 디자인이 지금 벽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훑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현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대형 몰딩입니다. 대형 몰딩이고 좀 럭셔리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이렇게 아트월이 있는데 여기 기둥같이 딱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이슈가 있는 거는 요 아래쪽에 여기가 기존의 대리석이다 보니까 이걸 떼어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난방이 이제 거의 막 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 난방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여기에 바닥 몰탈로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 그게 좀 일이 커요. 그런데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우리 미장팀을 섭외하시고 그래서 한 250에 지금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 이 정도 면적인데 뭐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셔요. 천장. 천장도 높고 이런 기둥들, 이런 기둥을 지금 다 살리면서, 그죠?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거를 이렇게 좀 해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도 좀 볼까요? 화장실도 지금 대형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제 금속 작업으로 다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장이 이제 매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타일이 이렇게 클래식하면서도 좀 럭셔리한 느낌으로 이제 세팅이 된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있죠. 그래서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어 교체만 지금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안방. 불 좀 켜볼게요.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안방 베란다인데 베란다가 엄청 넓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확장을 하실지 마실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다 철거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여기 엄청 큽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확실히 조금 철거가 약간 좀 되다 말았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철거하시는 분을 좀 모셔서 그런지 한 번에 쫙 찌고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제가 다 모든 걸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보일까? 아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좀 잡아드렸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일단은 전체를 다 털어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벽을 많이 살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몰딩이 큰 몰딩 이런 걸 지금 벽을 다 살리고, 지금 바닥은 또 다시 바닥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을 잡으시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가벽도 좀 치고 싶으신데 가벽 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몰딩이 있기 때문에 몰딩을 띄는 순간 몰딩 재시공 해야 되고 목공비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몰딩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간이 여기처럼 좀 큰 집은 가벽을 치는 거 그렇게 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살리시면서 환경 개선 공사로 가도 톤 앤 매너 컬러만 잘 맞춰도 어떤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조명 세팅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전 제품을 넣고 약간의 레이아웃을 조금 바꿔주는 주방 세팅만 잘 해주면은 금액도 좀 세이브가 되면서도 여전히 커다란 공간에 그런 넓은 공간감의 느낌을 지금 그냥 충분히 갖고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벽은 오히려 좀 내가 컴팩트하게 좀 사용하고 싶다 이 공간을 그럴 때 가벽을 넣고 거기에 붙박이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뭐 침대를 넣는다든지 어떤 그런 장을 세팅한다든지 가벽을 만든 순간 공간은 좀 좁아지지만 그 가벽 앞뒤로 어떤 것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가벽 넣는 행위는 특히 방 쪽에 가벽 넣는 행위는 가구 비율을 좀 높이면서 비용을 높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벽은 그냥 다 안 하시는 쪽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거 설비, 전기, 목공, 필름, 타일, 도배 그리고 에어컨 도장, 가구, 마루,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요 연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집만의 특성, 이 고객님만의 니즈를 반영한 이 특성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우리 팀들의 관계를 제가 듣고 컨설팅을 해드린 거예요. 하루에 지금 제가 디테일을 다 잡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지금 좀 갈피를 좀 못 잡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레이아웃은 제가 몇 개 이제 잡아드렸고요. 주방 레이아웃. 일단 철거를 일부 해놓으시고 계약을 좀 해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잠깐 스탑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어서 스탑이 됐다라기보다는 아직 주방 레이아웃이라든지 화장실이 일부 철거가 되고 조금 내가 욕심을 내서 뭔가 좀 바꿔보고 싶은데 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느낌 그런 타이밍 해가지고 아직은 홀딩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철거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설비가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시는 분이래요. 오랫동안 잘 아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머님, 친정 어머님 댁도 이분께서 뭐 감리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철거 설비 전기 목공 뭐 이렇게 쭈르르륵 가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이제 엮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 아저씨가 내 지인이다.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 목공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좀 있는 목공팀 아니면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좀 편하게 하시는 목공팀 저는 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가벽 칠 필요도 없고 천장 잡을 필요도 없고 구조 변경에 의해서 뭐 알판 잡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세팅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목공은 일주일 정도 잡고 한 2분 정도가 사부작 하실 수 있는 그런 팀을 요청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지금 걸레바지가 지금 이만큼 두껍게 떼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걸레바지는 제가 림 디자인이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티어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하부에 걸레바지 개념을 조합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걸레바지면 그냥 민자 띡 안 이쁘잖아요. 위에는 지금 럭셔리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갈매기 몰딩을 조합한 걸 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요 전에 그렇게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고 루트도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기만 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목공 팀이. 그래서 걸레바지만 돌리고 그리고 문 좀 만들어 주시고 뭐 그런 정도 수준. 그리고 확장이 필요한 부분에는 단열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2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을 잡고 하게 하셔라.
이제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곳곳에 이제 조금 더 목공팀께서 좀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일주일은 잡았으나 아마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은 그냥 끝나는 일 분량으로 좀 가볍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공정별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좀 여유를 둘 수 있도록 아차 싶은 거는 또 미리미리 또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실제는 3일에서 4일 정도면 두 분이서 충분하겠다라는 일량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선이 갈매기 몰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붙이기 힘들다고요, 이 필름이.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하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샤시 같은 경우 저 필름 하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저거 하실 필요 없다. 화이트가 조금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긴 하지만 커튼으로 좀 가리고 전체적으로 저 커튼 쪽에 간접을 전구색으로 쏘면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제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필름을 그렇게 많이 잡으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샤시가 좀 오래된 샤시들은 약간 처짐 현상이라든지 조금 하드웨어가 이제 좀 삭으면서 조금씩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샤시도 이제 좀 얇은 거 말고 좀 괜찮은 거 쓰면 좀 두꺼워가지고 샤시와 샤시가 만나는 부분에 이게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부대끼는 게 있어서 굳이 괜찮다 말씀드려가지고 요것도 한 3, 4일 정도 그리고 주말도 오케이 괜찮으니까 좀 일정을 좀 잡아 보셔라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작전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 팀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팀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뭐 소통도 잘 되고 편하죠. 그런데 그 반셀프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책임을 다 질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이제 그 사실 좀 싸움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디테일이 아니에요. 사실 좀 난해해요. 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몰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도 움직이기가 애매하고 어떤 부분은 좀 잘라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목공팀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목공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타일 그리고 가구 도장이라든지 요런 거는 고객님께서 디테일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좀 책임이 내가 어설프게 좀 해놓고 해주세요 했을 때 내 책임이 다 돼버리거든요. 사전 작업을 잘 못 해놓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전기팀에게 이 타일팀을 연결시켜라. 미팅을 갖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구팀에게 전기를 만나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어컨팀에게 전기를 만나게 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로 LG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세팅 전선에 있어서 좀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서 미팅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타일 사장님이 이 타일 또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타일도 사면서 팀장님도 만나게 하면서 이렇게 좀 연결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타일은 또 전기를 만나야 되는데 또 타일은 철거와 설비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작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레퍼런스 그냥 갖다 드리면서 가능하면 구조 변경 없이 가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일단 한 발짝 뒤로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타일 팀장님께서 대신에 제가 별 3개 해놨죠. 센스가 좀 있으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좋으신 어느 정도 좀 검증된 분으로 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던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어설프게 지금 좀 철거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지금 정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기에는 지금 실력 있는 팀들 미리미리 잡아가지고 지금 착착착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줄눈, 도기 설치, 뭐 SMC 천장은 타일팀에게 다 이관을 시켜라. 고객님이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다 고객님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타일 팀장님한테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더 드린 한이 있더라도 부분 턴키화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해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도배는 뭐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여기를 퍼티는 안 할 거예요. 디아망 하면서 퍼티를 안 할 건데 물어는 봐라. 퍼티도 하십니까? 디아망 많이 하셨나요? 물어봐서 네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도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도장이 지금 천장 몰딩 때문에 지금 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장팀한테 우리 좀 한번 요건 그냥 일주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여유 있게. 그래서 몰딩이 많아요. 지금 카바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로우리치 팀 만약에 도장을 하게 되면 그로우리치 팀이랑 좀 함께 하는데 그로우리치 팀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누가 먼저 들어오건 누가 후에 들어오건 상관없어요. 하시는 팀이에요. 도장이. 근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도장팀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필름 도배 언제 좀 들어와야 되는지 도장을 좀 기준으로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가구팀 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가장 돈을 많이 투입되는 곳이 또 가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별 3개 제가 추천을 드린 데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로 할게요. 사제 가구가 있고 영림이 있고 리바트가 있고 한샘이 있고 LX가 있고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제를 하시는 분이 영림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컨설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제와 영림을 섞어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요청을 좀 드리면서 레이아웃을 제가 이제 레이아웃 좀 그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전기와도 좀 만나게 하시고 설비도 저는 레이아웃 바꾸고 싶어요 라고만 말씀하셔라. 고객님께서 설비를 지금 하다 마셨는데 설비를 어설프게 제가 이 위치에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레이아웃을 잡고 그럼 설비를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그럼 설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가능하면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럼 설비는 여기 딱딱딱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책임이 가구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해가지고 내가 못된 짓을 해야지. 나중에 덤탱이를 씌워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내가 이거 하다가는 설비시키면 나중에 이거 안 맞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친분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제 가구 쪽이랑은.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샘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샘 대리점을 해봤기 때문에 한샘이 뭐가 좋으냐? 일단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트도 좋고 영림도 좋고 LX도 좋아요. 근데 한샘이 가장 제품군이 많고 고객 응대함에 있어서 좀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 많아요. 소위 말하면 좀 닳고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레이아웃 조금 바꾸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그 레이아웃 바꾸고 싶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에 철거 설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미장 그리고 전기도 일부 이렇게 약간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서 실측하게끔 한 다음에 상담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약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전기, 철거, 설비 이거에 대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받으실 수 있다. 뭐 그거 다 해주시거든요. 저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용하시면 좋다. 그 서비스가 좋다면 한샘을 하셔도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샘이 지금 다 하잖아요. 뭐 리바트도 다 하고 LX도 다 하고 영림도 다 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는 저 부분 수리하는데요. 말씀하지 마셔라. 뭐 반셀프 하는데요. 말씀하지 마셔라. 그냥 저 58평인데요. 주방 전체 다 바꿀 거고요. 그리고 확장도 좀 하고 샤시도 바꿀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구가 세팅이 될 거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못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만큼 돈을 쓸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위축돼가지고 아우 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좋은 정보를 뭐 확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단열에 대한 정보라든지 샤시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것도 뭐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런 걸 조금 정보를 취합해서 좋으면은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셔라. 예, 뭐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악용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좀 사람이 그 인간이 살아갈 때 좀 유두리 있게 또 때로는 이제 좀 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 이 안에서 좀 서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무료 실측이라든지 무료 견적은 우리 업체에서 대기업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도 얻고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좀 베테랑인 팀장님을 만나면 그쪽에다가 각오를 하시면서 다른 것도 좀 요청하셔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예. 당연히 3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 고객님이 가구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못 전달하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조금 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반드시 생겨요. 이 반셀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놓으시라고 해서 일주일 잡아놓으시라고 했고 마루는 그냥 뭐 누가 들어와도 하니까 2일만 해놓으시라고 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는 일부분이긴 해요. 일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께서는 좀 메모를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완전 맞춤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팀 정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이 현장에 얼마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직접 투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은 솔직히 고객님이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턴키가 아닌 각 분야에 대한 턴키화를 시켜서 요청을 좀 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공정, 마감 공정, 그 뭐 가구라든지 그리고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공정의 팀장님을 초기 공정에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랑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역으로 정보를 좀 서로 나누고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행 한 3시간 반 정도?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이라든지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잡아드리고 흐름을 지금 제가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좀 지역이 좀 멀면은 뭐 좀 이동 간의 어떤 금액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이드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정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내 현장을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제가 작전을 좀 짜드리니까 정보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